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지 시험 종목. 그러니까 현 시장에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시점이더라도 나는 좀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에서 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는 전략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다음 주를 또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이분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져 드리고 있는 남자, 우리 오늘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잃어도 같이 잃고요. 벌어도 같이 법니다. 대동단결의 원칙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매매 접근해서 가장 유효한 종목들로 선별 전략 짜드리고 있는 분이니까요. 오늘 우리 송대섭 선생님께서 또 나오셨고 다음 주의 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생방송 유망 종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입니다. 9,300선도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이 이후에 9,000선을 내주면서 또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른 것도 없는 코스닥은 낙폭을 더욱더 확대했는데요. 자, 오늘 수급별로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연출됐는데 특히나 기관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매도 규모를 내놓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스위스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여기에도 단기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제 소수의 업종 종목들만 수급 쏠림이 워낙 심화됐죠. 여기에 따른 반작용, 플러스 이번 주에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차익 실현에 좀 압력이 커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차트의 결을 굉장히 같이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스퀘어 등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9,000선은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946선까지 밀리면서 저점 형성하더니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축소하려는 모습 확인하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마이너스 0.13% 하락한 9,052선, 코스닥은 마이너스 3.43% 하락한 966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이번 주 진짜 역대급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고민이 많으실 시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 우리 오늘 송대섭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은 이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동 송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또 이제 희망적인 말씀과 함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동 송대섭입니다. 오늘 조금 슬픈 날이죠. 축구도 졌어요. 축구도 네. 졌고, 네, 축구도 졌고 주식장도 오늘 좀 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전부터 좀 9,000선을 확 넘어서 9,300포인트가 갔을 때만 해도 환호였죠. 축구도 상대적으로 완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을 일단 다 아쉬웠던 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오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 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결국 우리는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수익을 더 가져올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또 어떻게 다음 주를 또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실력자 혹은 진짜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또 조정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워낙에 수급 쏠림이 심화된 시장에서도 콕콕 어쩜 이렇게 종목을 잘 집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방송에서 유망하다라는 이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요. 자, 대덕전자 78%, SK하이닉스 125%, LG 이노텍 131%,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91%, H1만도 15%, 현대오토에버 47% 상승 보유하고 있고요. 자,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35%, 동진세미캠도 11%,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도 16.4%고요. 삼성전기 너무 좋은 단가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보유하면서 35%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폭락은 공포를 만들지만요. 역사는 결국 인내한 투자자한테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시청자분들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힘내서 종목의 흐름 어디 쪽으로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는지 송대섭 전문가님만큼 많이 알려주실 수 있는 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내 계좌에도 불기둥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오늘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50분까지만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40분 남았습니다. 미리 입장하셔서 생방송의 선물 종목도 가져가시고 장중의 시황 판단까지 또 송대섭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이제 대표님 바로 1교시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솔직히 좀 불안한 것도 맞거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여파도 사실 조금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케빈 러시 신임 의장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보수 접근하면서도 또 우리 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여파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진도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도 수급 앞에서는 흔들린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이었어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금은 상승을 가져갔지만 결국 좋은 기업도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 또 수급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하락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라든지 특히 코스닥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대략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상승 종목이 한 10곳 안에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많이 빠진 거고 그 기간이 오늘 1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 반도체와 AI 대장주의 차익 실현이 많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점을 또 경신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파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좀 중요했던 건 사실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았어요. 코스피 현물을 팔았지만 또 선물은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 막판에 3시 넘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코스닥이 대략 한 5천억, 4,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한 돈이 어디로 갔다? 나름 코스닥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코스닥을 조금 반등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상승장에서는 종목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조정장에서는 현금이 수익을 지킨다. 이 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 현금 비중을 항상 20에서 30% 정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렇게 하락장에서 또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수익률을 나쁘게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나 투자사들도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필요로 하는 지금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시가가 여기 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으로 하락이 좀 컸다가 다시 윗꼬리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코스피가 아직은 상승세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려면 이 라인까지 8,000포인트 중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락의 조정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좀 심각합니다. 코스닥이 좀 심각을 하죠. 하지만 저는 또 코스닥을 또 좋게 봤던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상단을 찍고 이렇게 V자로 한번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V자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V자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V자 반등 말고 W 반등으로 보시면 돼요. V자 말고 W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사실은 이게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들은 불안해서 계속 팝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뺐죠? 이틀 동안 좀 세게 뺐어요. 이러면 개인들도 못 팔아요. 왜? 너무 급강하다 보면 일단은 손을 못 건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아요. 차라리 뺄 바에는 빨리 빼자. 그래야 반등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시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겠죠? 이 라인대에서는 저는 계속 매수를 보시는 게 좋다. 매수를 보고 다시 1000 초반대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다시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 이후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좀 한 번에 빨리 빠진 게 네. 다음 장에 반등을 좀 더 빨리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신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의 양극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우호적인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또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또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대표님의 투자의 인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챙겨야 되고요. 증시 상황도 매일매일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대표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률 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분명히 주가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 플러스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이 대단합니다. 일단 내 계좌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발받침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오늘 생방송 종목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다음 주에 시장 혼자 절대 견뎌하지 마시고요.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멘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으니까요. 꼭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시사 발언도 있었고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럼 네. 다음 주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다음 주 일정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FOMC에 대해서 좀 긴장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보시면요. 다음 주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인 거고 미국 시각으로 치면 이제 전날 되겠죠. 이날 이제 코어 PCA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랑 식품을 뺀 물가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가장 좀 많이 표준으로 보는 지수거든요. 이 지수의 여파에 따라서 원래 이번에 케빈 러시가 말한 인상에 대한 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스탠스를 이런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겠죠.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네, 25일 새벽 전날이겠죠. 전날 새벽에 발표가 있어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는 소식이 들릴 텐데 결국 이 마이크론 실적이 가장 좋다면 당연히 이제 또 AI 반도체 쪽에는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다고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단지 계속 요즘에 시장에 나오는 게 뭐죠? 컨센서스를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5일 날 목요일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주요 일정까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바로도 2교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수익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좀 매력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왜 보유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보죠, 대표님. 대덕전자 먼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상승 폭도 크고요. 하락 폭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78%의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적으로 접근했었을 때도 지금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요, 대표님? 일단은 당연히 대덕전자는 이제 기판입니다. 기판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그 수혜를 받는 직접적인 또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2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레포트가 나오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찍었거든요. 저 밑에 아래점 찍고 저희가 이제 6월 8일 날 새로 들어갔던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대덕전자는 저는 빠지면 계속 매수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고요. 그만큼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제가 과감하게 6월 8일 빠졌을 때도 들어갔던 이유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그래요. 또 수주를 받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더 수익률을 많이 깎아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금 130% 정도 상승 중인 건데요. LG 이노텍은 아무래도 LG전자 상해인데 LG전자에서 결국 로봇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로봇에서는 가장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LG 이노텍이 사실은 아이폰 관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새롭게 또 애플폰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또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수익원을 가져갈 수 있어서 LG에너텍도 저는 계속적으로 수익원을 보고 좀 더 홀딩을 하도록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요. 뭐 이거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아마 8월 달에 미국 상장에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할 때까지는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물론 미국 상장이 예탁 증서 스타일이어서 조금 우리나라 주식이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상장된다는 건 사실 SK 하이닉스도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매출도 영업이익조도 아마 지금 다음 분기에서 실적이 아마 7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하이닉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사실 1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좀 20%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8일 날 이날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고요. 사실 뭐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고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거니까요. SK 하이닉스가 더 간다가 보면 당연히 이제 코덱스 하이닉스도 더 갈 수 있다라고 같은 모습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으신 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계좌가 그 빨간불이 큰 게 하나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저희 주식방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거니까 이런 것도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잡기 어려워요. 다음입니다. 현대오토웨버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게 있죠. 현대가 데이터 센터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AI 점에서 당연히 현대가 공장을 짓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도가 더 로봇주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계속 간다고 치면 현대오토웨버도 계속 그걸 같이 따라갈 수, 추종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HL 만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73,000원이었어요. 73,000원에 1차 청산을 했습니다. 1차 청산을 했고요. 그래서 26% 수익을 한번 올렸고 지금 아직 반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로 좀 깎아먹긴 했지만 HL 만더도 마찬가지로 로봇 액추레이터죠. 로봇 액추레이터랑 또 자율주행에서의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현대만 아니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랑도 지금 협약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지를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진세미캠이 있죠. 동진세미캠은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최근의 종목인데 미세공정 여기도 사실은 수익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날 거의 67,000원까지 올라가서 저는 이제 딱 뚫으면 7만 원 간다라고 했는데 장이 밀리면서 지수가 밀리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 하지만 이제 소부장주에서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천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저희는 매수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가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수익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그래서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익 리뷰를 한 종목들은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만큼 수익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처음 보는 투자자들이라면 또 같은 자리에 왔었을 때 재진입을 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또 수익 상승이 계속적으로 재현될 수 있을지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보는 그러한 또 시선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또 투자의 인사이트를 잘 챙겨드리고 있는 게 우리 또 대표님이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야 종목 빠뜨리지 않고 다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준비하셨어요. 네, 방산 준비했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나면 방산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할 텐데 현재 시장의 논리는 완전 달라요.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방공망 강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이런 전쟁 나면서 이제 수요에 관련해서는 그럼요. 이제 커지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국방비 증액 기조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방산주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은 뭐다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최고죠. 하죠. 맞아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리 또 되고. 네. 납기수가 좀 네. 빠릅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위산업, 우리 방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국내 방산 수출액은 280억에서 320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은 사상 최대권입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글로벌 군비 중과 말씀해 주셨는데 방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고 있는 형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토가 어떻게 됐죠? 나토가 또 미국이랑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뭐랬어요? 트럼프가 너희들 좀 알아서 해. 나토는 좀 니들이 알아서 돈 내서 해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의 도움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나토도 사실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비중 전 세계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 국방적으로 많이 가진 않았었어요. 사실은 유럽이나 이쪽이 더 많았겠죠. 하지만 이번 미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많은 그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아보기도 했겠죠. 도움을 받기도 했겠죠. 어떤 이득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어떤 걸 쓰면 좋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중동의 비중이 전체에서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다는 시점은요.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뭐예요? 야, 우리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 그래, 무기 더 사야 돼. 네. 비축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실은 방산업체는 가장 잘 들어가는 시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수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방산주를 접근하는 거고요. 미사일 방공 체계 드론 수요 급증입니다. 이제 사람이 싸우지 않아요. 보셨죠? 미이란 전쟁. 다 미사일이나 드론이 날아가지 사람이 백병전 하는 거는 옛날 이거예요. 미국 이랑 아무도 안 갔었어요. 그죠? 네. 미군들 뭐 잠깐 몇 명 가고 빼고는 거의 없죠. 다 타격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21세기 전쟁 시대의 모습인 거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수조 잔고로 실적이 안정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방산주는 대부분 실적이 이미 많이 차져져 있고 또 우리나라는 방산이 또 국가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있고 꾸준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이걸 가지고 해서 투자를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이럴 때 우리가 방산주를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제가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그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동 국가들의 안보가 이제 워낙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고 무기고를 좀 채워야 된다라는 심리가 우리가 봤었을 때도 분명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K방산 워낙에 이제 납기일도 빠르고 무기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종목을 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잘 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면 이 종목이 좀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 있게 봐야 되는지 그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가장 궁금하니까요. 방산주 내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고요.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는데요. 지금 주식공부방에 입장하시면요. 방산주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시선으로 분명히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올려드렸네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 아직 종목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조금 저희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도 사실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종목 내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종목은 딱 이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네. 종목인지 지금 올리셨을까요? 잠시만요. 네. 오류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못 올리셨다면 조금 더 방산주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보죠. 요새 이제 천궁
투에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96%였나요? 96%의 적중률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올리셨을까요, 대표님? 잠시만요. 네, 안 올리셨으면 일단은 천천히 제가, 천천히 올리시면서 좀 올려드리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사실 방산주가 또 이제 크게 오르고 크게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모든 종목들 중에 대장주들 보면 약간 뉴스 떴다 이러면 호랑이처럼 막 달려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한번 바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대표 정밀 유도 무기 업체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방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많은 UAE라든지 주변국들이 특히 UAE 같은 경우는 크게 피해를 입진 않았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 회사에 제품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방공, 대공, 방어 시스템의 핵심 기업인 거고 UAE 천공2를 수출을 본격으로 해서 매출이 반영되었었어요. 1분기 때. 그렇다면 이제 2분기가 돌아오면 더 많은 수주가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UAE 천공2는 아주 많은 수혜를 봤어요. 제 진짜 친구가 네. 이때 가 있었어요, UAE에. 아, 그래요? 이 친구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가 바이어를 만나러 갔었다가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이렇게 탁 올라가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탄했답니다. 와, 우리나라 죽인다. 네. 진짜 감탄했답니다. 이걸 막 친구가 알려줬었어요. 카톡방에다가. 자기는 거기 있는데도 위험한데도. 어찌됐든 그만큼 이 천궁은 좋고요. 이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이 이제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결국에 이제 한국이랑 2랑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우리나라 거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우리나라 거는 한 14억, 여기 건 한 50억 정도 합니다. 한 대당. 가격 경쟁이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이 패트리어트는 납기 기간이 지금 현재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하지만 우리나라 거는 현재 늦어야 6개월입니다. 그만큼 납기 수주도 빠르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는 이번에 중동 정세에서 큰 수혜를 받고 수주 잔고가 더 채워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이미 또 수주 잔고가 25조를 넘어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이제 패트리어트 말씀드렸고 사우디와 UAE, 이라크 추가 수출 기대입니다. 이번에 UAE에서 아주 좋은 걸 얻어냈으니까 당연히 주변국인 사우디와 이라크도 이번에는 전쟁의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회사 거의 이 제품을 사들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것이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잡기 늦겠죠. 그래서 미리 좀 더 선점을 해서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이 네. 시점에 봐야 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장대 양봉이 크게 한번 상한가 라인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와, 이 종목 난리 났다. 이제 방산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해서 이날 방산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올랐겠지만 하지만 또 시장에 또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좀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거래일째 하단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촘촘하게 이격이 좁혀져 있겠죠. 이 라인은 이 라인이 엄청나게 큰 뭐가 됩니까? 지지 라인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직 우리가 120선을 보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잡아야 된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이런 것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120선 가까이 내리기하고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략은 우리가 같이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현 시점에서 일단은 25조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방산주가 많이 없어요. 그 종목 내에서도 확실히 대장주를 노려라라는 시선으로 분명히 이 종목 가지고 왔고 또 약간 아쉬운 거는 종목명이 너무 길다라는 거.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추가적인 전략을 송대섭 전문가님과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네. 반도체 빼놓을 수 없어요. 네. 반도체를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약간 검사 장비 쪽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진짜 안타까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가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도 상승의 연속성을 크게 지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워낙에 분야가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올라와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차후에 조금 그 실적이 사실은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부도 결국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도체 소부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실적이 좋고 그죠? 전망이 좋은 저것들로 네. 또 다시 잡아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 라인에서도 이제 검사 라인을 가져왔어요. AI HBM 시대에 Verify Not Just Build입니다.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라요. 네. 뭐 해야 되죠? 그냥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던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냥 만들어서 설계해서 만들어서 출하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고효율로 갈수록 이 검사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검사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생산 과정 보시면 설계와 전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 패키징, 그다음 테스트, 출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 공정과 패키징 상에서도 검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STP라는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전공정 안에서도 패키징 안에도 있겠지만 또 패키징이 끝났을 때 이제 결국 뭐죠? 이제 출하하기 전이죠. 네. 검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 이 검수가 엄청 까다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효율을 갈수록 이제 GPU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AI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해서 고효율로 가져가야 되고 불량률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고객사들은 좋아하겠죠. 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GPU 하나 정도는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출하하기 전에 이 테스트 과정도 겪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투자 포인트에서 HBM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AI 반도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결국 검사자의 중요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테스트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량 나오면 좀 받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네. 돈을 다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잘해야지만 또 신뢰성이 생기는 거고 계속적인 수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테스트 수요가 지금으로서는 성장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가야 됩니다. 더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들이 꽤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를 봐야 되죠? 27년, 28년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비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장비들도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이 장비들이 약간 일회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AI HBM 확대로 테스트 시장은 구조적 성장 사업이다라는 것을 구조적 성장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의 최대 수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검사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만들고 수요가 좋은데 분량 하나 나오면 또 수천만 원의 손실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잘 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또 시선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량 없이 만드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공정, 뭐 후공정, 패키징, 뭐 디자인하우스 되게 많잖아요. 이 각 공정에 관련한 종목들도 수백 개인데 그 내에서도 가장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이런 검사 장비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분야에 내에서도 현 시점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 그러니까 막 주구장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어도 현 시점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매매를 네. 안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이 가장 상승의 모멘텀이 큰지는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실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아까 자, 전 종목도 올렸습니다. 네, 올리시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으니까요. 올렸어요. 네,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 지금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제일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싶은데 네. 종목 너무 많고 너무 너무 많아요.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하고 수급 쏠림 심하니까요. 심합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 이 종목이군요. 아, 대표님. 이거 막 블록들이 최근에 뭐 있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적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종목일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이 반도체 검사 라인,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서도 알고 있을 수 있는 분들 분명 많지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프로브빈 글로벌 강자인데요. 이 프로브빈이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죠. 프로브라는 게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조사, 탐색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핀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핀. 이 회사가 만든 핀이 있는데 이제 그 웨이퍼에 전자 자극을 줘서 어떤 전류가 잘 흐르냐 모르냐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의 최고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아무나 업체 못한다는 거죠. 그죠? 네. 경쟁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고 있을 때 특히 이 회사는 지금 고성능 반도체는 이 회사는 또 시스템 반도체를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그죠?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또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커나간다고 치면 이 회사의 이 제품은 무조건 써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일회용입니다. AI, HBM 고성능 반도체 테스트의 최대 수혜. 그다음에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높은 영업이익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결국은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익률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투자가. 재투를 하고 또한 안정적인 현금 착취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AI 반도체 확대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지가요? 테스트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로 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테스트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높은 진입장벽과 기술 경쟁력 이거 위에서 말씀드렸고 안정적인 성장과 장기 복리형 말 그대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점점 더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고 이 종목이 비록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26년, 27년, 28년, 30년까지도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어디서 본 듯한 차트일 수도 있고요. 자, 올해 초에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횡보 구간에 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길게 현재 횡보권을 가져가고 있다가 이 횡보 구간에서 사실 지금 좀 밀렸어요. 밀렸다는 건 뭐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요 라인에 있어요. 걸쳐 있습니다. 121선 라인에.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 본다. 매수 시점. 지금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물론 고점일 수 있어요. 현재 봤을 때. 하지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봤을 때 이 가격대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인 거고 또한 분할로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항상 분할 매수 하시고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제 매매 철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타점도 같이 우리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쉽게 현 시점에 진입하기 어렵다라는 또 투자의 강점이 있다. 30년은 바라봐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일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보고 가죠. 반도체는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 종목 확인하라라는 말씀 하셨을 때 딱
진입 타이밍 좋게 이 종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송 시간 6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마지막 4교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또 히든 종목 쪽은 어디로 가지고 오셨어요? 검사 장비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는 네. 봐야 된다. 한 종목은 네. 아쉬워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네. 반도체 소부장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옥석가리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장이 종목들이 나왔었고 하락이 됐을 때 사실은 바늘구멍에서 찾기거든요. 사실은. 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종목들은 잡아야 더 우리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검사 장비에서만 두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아까 전엔 프로브 핀이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뭘 보셨냐면 프로브 카드입니다. 프로브 카드예요. 프로브 카드. 아까 전에 나왔던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은 검사 장비에서의 어떤 중간 정도에서의 과정인 거라 보시면 네. 되는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시스템이라 보시면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는 뭐냐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다 만들어졌을 때 소켓을 끼워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카드를 대봐서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인데요. 테스트 소켓과 인터페이스 보드 전문 기업입니다. HBM 및 AI 반도체 테스트 수의 핵심 기업.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업이랑 그 기업은 살짝 결이 달라요. 같은 검사 장비여서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회사와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자, HBM 그다음에 D램 반도체. 이 회사는 또 D램 반도체에 또 관련된 프로브 카드를 지금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것도 분명히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의 매출이 보시면요. 2024년에 803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에 지금 몇 년이 얼마죠? 1621억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재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400억.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이 프로브 카드 매출은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랑 HBM 반도체, D램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더욱더 수주하고 파이가 커지게 되면 이 프로브 카드 매출은 더욱더 많이 커질 거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를 제가 가져오게 됐고요. 2020년 예상 실적은 매출이 4,623억으로 영업이익률이 13% 가까이 됩니다. 제조에서 13%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605억 원. 영업이익 605억 원. 그래서 총 38%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을 현재 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의 한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기업보다는 조정장이 약합니다. 네. 그렇죠? 약해요. 쭉 올라왔어요. 요 라인 꺾고 요 이제 6월 8일이겠죠? 6월 8일 라인까지는 약간 개파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치고 또 크게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장을 밀려줬어요. 최근에 지수가 밀리고 하면서 지금 6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는 다 밀렸거든요. 지금 딱 몇 일선이죠, 이게? 딱 11선 정도에 딱 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단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분할 매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 타점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강력 추천하는 저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HBM의 시장의 승자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뒤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역시나 이 종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나 검사 장비 이런 테스트 공정 쪽에서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두 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거든요.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현 시점에 전형적으로 강한 이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시선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 두 가지의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이 종목 꼭 실시간으로 그리고 진입 타이밍에 딱 맞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